조국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 공천 탈락했습니다. 결국 친문 지지층의 비토였는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좀 보겠습니다. 조국 그리고 공수처법 비판했던 그래서 미운 털이 박힌 금태섭 의원 친문 신인에게 패배했다. 서울 강서 갑 공천을 얘기합니다. 민주당 진문 공천 현실화됐다. 이렇게 또 분석하고 있네요. 친문 공개 지지 등에 업은 강선우 후보 선거운동 들어간 지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현역 금태섭 의원을 꺾었습니다. 경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경선은요. 당원 투표 절반, 여론조사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다 당 일각에서 중도층 표심 이탈 우려가 있다. 이런 모습에. 비판했다고 미운 털 박혔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에요. 자, 그리고요. 어제 발표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 잡아주시죠. 대전 중구 공천 결과입니다. 경선 결과인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위쪽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친문 조국 쓴소리 금태섭 날렸다. 중앙일보는 아예 날렸다라고 딱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황운하 이광재는 공천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자 여기 뭐 민주당 내 비문, 재능 있는 사람 포용 못하나 뭐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민주당의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갑 강선우, 부산 중구 영덕구 김비호, 대전 중구 황운하, 강원 원주시 갑 이광재. 홈페이지에 결과가 게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재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여당의 그 포용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친문 세력들이 너무 폐쇄적이다. 4년 전에 새누리당에서 예. 친박, 진박하면서 공천 파동을 벌여가지고 사실은 본선에 가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공천에는 친문 세력들이 뭐 압도적인 당락을 좌우하지만 예. 본선 총선에 가면은 친문만 투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가 투표하는 건데 예. 그 본선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 폐쇄성을 보이는 것이 본선 경쟁력이 도움이 될 것이냐? 좀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진박, 친박 싸움하듯이 예. 지금 친문 세력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건학 교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과거 2016년 진박 예. 공천할 때는 사실은 이런 경선이 아니었고 전략 공천으로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그냥 누구를 딱 꽂는 그렇죠. 거죠. 그 자리에다가. 김무성 그때 대표죠. 대표는 원했던 게 뭐냐면 상향식 예. 경선을 원했던 겁니다. 그것을 안 해가지고 사실은 민심이 왜곡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 인증이죠. 예. 그걸 갖고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간 건데 지금 이 장면은 사실 경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지금 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당원이 50%, 일반 여론조사가 50%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점유할 수 있는 건 50%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강선우 이제 후보가 이기는 데서도 예. 사실은 일반에서도 한 2배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여기에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를 우리가 분모 집단이 누구냐를 보는 예.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예. 여긴 범여권 지지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상 가장 관심사는 공수처 설치예요. 그 영역에서 반대와 같은 기권을 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지층에서 민심을 좀 얻지 못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이고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예. 뭐 우리가 하명 사건 이 와중에 사실 어떻게 이름이 굉장히 부각이 된 거예요. 예. 그런 도움을 좀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더 인식을 많이 받은 결과가 그러니까 지지층 아닌가. 표가 황운하 전 청장한테는 간 거고요. 그렇죠. 금태섭 의원한테는 안 간 거고 상대 경쟁자한테 간 거다.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왜냐하면 분모 집단이 경선은 결국에는 예. 이제 지지자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금태섭 의원 참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저렇게 처음에 이렇게 비판을 받고 미운털이 바뀐 상황에서 두 명이 낙선시키겠다 그러면서 도전을 했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 다른 곳으로 가고 뭐 불출마를 한다고 하고 결국에는 추가 공모 후보를 더 모집합니다 해서 이제 신인이 등장했는데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지난해 1년을 정리한 인권보고서인데 우리나라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부패 사례로 조국 사건 첫 번째로 꼽았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부인 정경심 구속과 함께 거론했다. 그리고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어제 좀 나왔어요. 같이 또 공교롭게요, 또 이 내용이요. 최인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여권 내에서는 예. 이른바 조국이냐 반조국이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공수처냐 반공수처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보다는 오히려 조국이냐 반조국이냐 이른바 조국 내전 양상을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좀 전에 제가 그 금태섭 의원의 페이스북을 찾아가 봤는데 예.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 이 달린 그 댓글이 한 50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350개. 1시간도 채 안 돼서 댓글 자체가 100개 이상 예. 늘은 상태인데요. 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떠냐 예. 하면은 이거는 아니다. 민주당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수지 타산 안 맞는 민주당이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하지만 여전히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친문 특히 조국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선 탈락을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비난하는 그런 내용도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전체적인 어떤 댓글의 흐름에 봐서는 예. 적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조국 지지자들한테는 호소가 될지 모르지만 예. 과연 이와 같은 결정이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중도 표심에 대해서는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마이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예. 크다는 그런 댓글의 흐름을 보이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서울 강서 갑 공천을 가지고 약간 좀 시끌시끌한 거예요.